그 다음 걸 보도록 하십시다. 이제 환경이 생물에게 주는 영향을 주는, 거기서 보면 바로 이번에 환경이 생물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되어 있는데 빛과 생물이라고 있는데 이건 외우는 거 아니라 해석하는 거야. 문제 풀어보면 알아. 외워서 푸는 애들이 더 헷갈려라. 여기는 그냥 받아들이는 아이들이 훨씬 더 문제가 안정적이야. 자, 이 빛이 생물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느냐. 그때 이걸 하기 전에 얘를 보자. 다 들어본 적 있을 거야. 양역, 음역, 아니 양지식물, 음지식물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양지식물, 음지식물. 잠깐 여담인데 양지식물, 음지식물에서 이제 나중에 극상이라는 말이 나오거든. 천이가 있고 극상이라고 하는데 식물들이 진화돼요. 천이라고 해서 불모지가 있어. 그것이 이제 식물들이 자라나 막 하다가 극상이라고 해서 완전히 안정된 상태의 생태계인 생물적 구성을 얘기하는 건데, 자, 양수림, 음수림, 양지식물, 음지식물 중에 누가 먼저 나오고 양지식물이 나오고 음지식물 나왔을까? 음지식물 나오고 양지식물 나왔을까? 라고 한다면 들어보자. 자, 어차피 식물은 광합성을 하니까 빛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빛을 막 받아. 이제 동물은 없다고 칠게. 그럼 식물 받으니까 광합성을 잘하니까 잘 먹고 잘 살겠지. 막 잘 먹고 잘 살니까 키가 어떻게 될까? 잘 크겠지. 쭉쭉쭉쭉 잘하겠지. 그런데 나중에 태어난 애들은 키가 기존에 비해서 작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위에서 잎사귀들이 다 햇빛을 다 먹어버리니까 그늘이 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 나중에 태어난 애들은 햇빛을 잘 받고 자랄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근데 그들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햇빛의 양이 적은 상태로 양지식물들이 다 위에서 다 가려버리는 바람에 햇빛의 양이 적을 수밖에 없어. 근데 난 살기는 살아야겠어. 그럼 방법은 뭐가 있을까? 작은 빛의 양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되니까 그런 생물로 진화를 해야겠지. 그게 음지식물이야. 그래서 음지식물까지 되었을 때가 생태계의 끝이 다 이루어졌다, 극상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양지식물이 먼저고 음지식물들의 나중에 나라는 거 정도. 자, 이 말의 뜻은 이제 그대로 가자. 빛의 양이 어때야 된다? 빛의 양이 많아야지만 잘 살아가는 아이고, 빛의 양이 어떤 아이? 적어도 살아가는 아이를 음지식물이라는 말을 씁니다. 뭐 어려운 건 아니고. 그런데 항상 요거 나올 땐 그림이 하나 나와요. 그림이 나오는데 내가 그림 그리는 게 약해서 교재를 보자. 여기서 보면, 자, 교재를 볼게요. 표피가 있고 울타리 조직이 있고 해면 조직이 있어요. 표피 조직, 울타리 조직, 해면 조직 중에서 양역과 음역 중에서 강한 빛을 받는 잎, 약한 빛을 받는 잎 중에서 차이가 뭔지를 보잖아. 차이가 뭐야? 그렇죠. 그렇지. 그냥 눈 있으면 알 수 있어요. 울타리 조직의 무엇이야? 두께가 다른 거 보이죠? 오케이? 여기서 양지식물들은 울타리 두께가 두꺼워요. 그 다음에 음지식물들은 울타리 조직이 얇아. 라고 되어져 있어. 근데 이걸 이제 여기서부터 이런 걸 외우는 게 아니야. 해석하는 거야. 양지식물들은 빛이 많이 필요하지. 음지식물들은 빛이 적게 필요하지. 근데 얘가 그런데 두꺼워. 그런데 얇아. 그러면 모르긴 몰라도 이 울타리 조직은 이 빛의 양과 관계가 이렇게 가야지. 그래서 건너뛰지 말고 빛의 양과 울타리 조직은 어떤 관계가 있겠구나 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다 알겠지만 빛, 식물, 그 질문으로 떠오르는 단어가 뭐야? 광합성이잖아. 빛을 갖고 살아가는 게 광합성.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정리. 울타리 조직은 뭔진 모르겠지만 울타리 조직은 무엇과 관련이 있어? 그치, 광합성과 관련이 있다.
라고 하면 굳이 외우지 않아도 요거 하나. 양지식물은 울타리 조직이 두꺼워요. 그림에 웬만해서 그려줄 거야. 아니면 교재로 뭐 양지식물은 울타리 조직이 두껍다. 이런 말을 해줄 거야. 이렇게 딱 잡아주면 외우지 않아도 포인트만. 여기서 말을 또 섞을 수는 없어. 그러니까 이런 건 안 외우는 거야. 그렇군. 이라고 봐주시면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고. 빛의 파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빛의 파장. 종종 나오는 건데 파장. 여기서 이제 파장이라는 말을 하기 전에 먼저 기본적인 배경 지식, 조금 심화적인 부분에서는 생명과학 원에도 이 단원이 똑같이 나와져 있거든. 근데 여기서 조금 다운다면 어떤 것이 있냐면 빛의 에너지로 따졌을 때 여기 에너지가 많고 여기에 에너지는 적어. 그러면 우리가 에너지가 그 다음에 가시광선을 기준으로 할게. 가시광선이라는 건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의 영역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여기는 에너지가 많고 에너지가 적어. 그럼 진동수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 진동수는 진동한 횟수, 1초 동안 진동한 횟수인데 에너지와 비례하기 때문에 빛이 많으면 에너지가 많으면 진동수도 큽니다. 근데 여기 진동수가 작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전파 속력을 배우는데 전파 속력은 파장 곱하기 진동수거든 라고 할 때 여기서 속력은 같은데 여기서 파장을 보자. 파장은 얘가 커요. 그 다음에 여기 파장이 작습니다. 파장이라는 것은 1초 동안 진동한 횟수를 얘기하는 건데 아무튼 에너지가 적은 쪽에 파장이 크고 에너지가 큰 쪽에서 파장이 작아요. 즉 여기서 빨주노초 파남보 양 끝으로 봤을 때 얘가 붉은색 계통이 되어지고 얘가 푸른색 계통, 파란색 계통, 보라색 계통으로 갑니다. 이 정도. 그래서 잡아주고 이제 요걸 그대로 가볼게. 그대로 해수면이 있어요. 바다야. 자, 바다가 있어. 수심이 쭉 하고. 그러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에너지의 양이 어떻게 될까? 줄어들겠지. 들어온 것 중에 에너지 일부가 흡수하고 나머지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여기는 푸른색 계통을 여기서 푸른색 계통이 주로 여기서는 붉은색 계통이 이왕이면 이쪽 입장에는 에너지 많은 걸 흡수하는 게 낫지 작은 거보다. 그래서 여기서 얘네들을 주로 흡수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눈에 보이기로는 푸른색을 흡수했으니까 내 눈에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오지. 이거의 반대가 보이면 반사되는 애가 누구냐면 붉은색 계통이에요. 그래서 내 눈에는 붉게 보여. 그래서 홍조류라고 이야기를 부르는 거지. 근데 붉은색 계통을 여기서 하고 반대로 반사는 누구를 하냐면 푸른색 계통을 주로 반사한다고 해서 녹조류라는 말을 쓰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녹색이 좋아서 녹색이 아니라 그걸 싫어서 버리니까 반사는 내 눈에 들어오는 게 녹색이 되는 거지. 이 정도 잡아주시면 되어지고 1조 시간 같은 경우도 나왔으니까 여기서 이제 1조 시간 요것도 잠깐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1조 시간은 기본적으로 정의가 낮의 길이를 기준으로 삼아요. 그래서 낮의 길이가 길 때를 우리 길다라고 해서 장일 식물 이때 개화 꽃을 피는 것을 얘기합니다. 개화를 낮이 길어질 때 장일 식물, 그 다음에 낮의 길이가 짧아질 때를 우리는 단일 식물이라고 이야기를 불러주는 거네요. 여기까지는 뭐 특별히 무난하게 길어지니까 길자를 쓴 거지 뭐. 근데 여기 생각해보자.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낮의 길이가 길어질 때가 언제니?
그건 길어진 거고. 그치. 1년 중에 낮에가 제일 길 때가 여름이고 제일 짧을 때가 겨울이잖아. 그럼 겨울에서 여름 갈 때가 봄이잖아. 그때가 길어지기 시작하는 거지. 낮에. 즉 봄에 개화를 하는 애를 우리는 장애식물이라고 하고, 짧아진다는 건 길었다가 짧아지니까 짧아지고 있는 중이라고 봐야 되니까 이때가 가을이라고 해서 이때 개화를 많이 하는 거지. 그래서 보통 이제 추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 알겠지만 주로 가을에 많이들 추수하잖아. 걔네들은 다 단일 식물인 거고, 우리 봄에 주로 뭐 나물 같은 거 많이 먹지 않니? 그때는 그 장애식물. 근데 아주 희한하게도 뭐가 있냐면 이 봄에 나무를 먹는 문화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손에 꼽혀요. 너 고사리 무슨 나물 봄에 주로 먹는 나물 있지. 이것들이 거의 대부분이 독초야. 장일식물들은 추운 척박해서 좋아지는 시점에서 나오기 때문에 독소들이 또 많아요. 또 하나, 춥다가 따뜻해지니까 동물들 입장에서는 여름에서 가을로 갈 때, 겨울로 갈 때를 보자. 여름에는 아무래도 일조 시간이 많으니까 먹을 것들이 풍부하잖아. 그쵸? 먹을 게 풍부하니까 굳이 욕심내지 않아. 거기에 맞춰서 식물들은 가을에 막 왕성해지는 거야. 뿌리를 뿌려서, 씨를 뿌려서 하려고 해. 이게 식물들 생각 없이 살진 않아. 근데 추운 겨울이었다가 따뜻한 여름이 되기 전이니까 봄은 좋긴 좋은데 아직 춥고 아직 많이 배고플 때잖아. 그러니까 그때 꽃들이 잘 피면 많이 뜯어먹히겠지. 그러니까 봄에는 잘 안 피려고 해. 근데 경쟁적인 부분에서 내가 가을에 하다니 이 식물과 맞짱을 뜨니까 내가 너무 후발대인 거야. 미치는 거지. 못 미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먼저 번성을 하고 있었던 거지. 근데 얘가 번성하려니 가을 됐더니 다들 내가 거기서 같이 하려니까 못 버티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 얘네들이 안 할 때 해야지. 그때가 언제야? 봄이 되는 거야. 지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근데 나의 포식자들은 허기가 많이 지니까 자주 먹힐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가을에 하자니 경쟁 상대들이 많아서 안 돼서 봄으로 비켰더니 보면 포식자들이 많아서 내가 힘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 경쟁자를 피하긴 피했어. 포식자를 막아야겠어서 독을 갖고 있는 거야. 식물도 절대 무시하면 안 돼. 독을 가진 거야. 근데 그래서 잘 봐라. 봄에 먹는 나물들을 보면은 그냥 먹는 나물들이 별로 없다. 가을에 나는 식물들은 날로 먹는 애들이 많아. 봄에 나는 나물들은 나물들 그냥 먹니? 데쳐 먹니? 데쳐 먹어요. 그냥 데치지 않아. 물에 불렸다가 데쳤다가 불려서 풀었다가 합니다. 독소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봐. 그냥 날로 먹는 식물들 봐라. 주로 가을에 피는 애들이야. 날로 먹지 않고 데펴서 먹거나 볶아 먹거나 이런 애들은 가을도 있지만 봄에 애들이 그래. 독소 제거예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특히 이게 언제 대박이 났었냐면 이거까지 너무 수업과 관련이 없어서 잠깐 얘기해 줄게.